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삼성의 갤럭시 S24 플러스 중고폰을 구매했습니다. 서브폰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고 용량은 512기가 오닉스 블랙 색상이고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게 구글 픽셀 5 서브폰으로 쓰면서 구글 포토 백업도 하고 잘 쓰고 있었는데, 사실 잘 썼다기는 좀 그런 게 구글 포토를 제외하고는 픽셀 5가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할 정도예요. 불편하고 배터리도 짧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폰을 하나 살까 하다가 돈 아까워서 참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1년 참았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브폰을 좀 괜찮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때마침 이제 26년 3월에 제가 기존에 쓰던 S24 울트라를 중고 처분하고 S26 울트라 최신 스마트폰 바꾸면서 시세를 좀 보니까 23 플러스는 성능상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25 플러스는 또 바로 전세대라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중간에 껴있는 24 플러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 40만원 후반대. 정말 싼 거는, 그러니까 256기가짜리는 한 40만원 정도면 사고, 512는 46에서 48 그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뭐 적당히 구매했어요. 그냥 좀 더 싼 거 찾을까 기다릴까 하다가 뭔가 하나 꽂혔을 때 그냥 그때 딱 사버리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안 하게 되고, 또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중고도 결국 구형이잖아요. 다 구형이기도 하고, 또 매물도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괜찮은 매물 보일 때 그럴 때 사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보니까 중고 이 판매자가 케이스는 여러 개 썼던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썼는지, 얼마나 막 썼는지 흠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케이스는 그렇게 여러 개 많이 썼으면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케이스도 뭐 같이 껴주긴 했는데 쓰던 거 케이스도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여기저기 흠집이며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그러면 케이스만 흠집 나는 건 괜찮아요. 케이스는 소모품이니까. 근데 스마트폰도 흠집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깎아달라 소리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뭐 저는 제값 다 주고 샀습니다. 중고 깎아달라는 소리 안 했고, 저는 카메라만 멀쩡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썼든 상관없는 게 2년 정도 쓰면 배터리가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전 사용자가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배터리 효율도 한 80%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AS 센터 방문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든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도 있긴 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삼성 케어 플러스도 단계가 여러 개라서 배터리 교체, 원래 삼성 케어 플러스면 2만원, 자기 부담금 2만원이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배터리 교체 그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삼성 케어 플러스였어요. 초창기에 나온 거. 이런 게 정말 까다로운 게, 그냥 삼성 케어 플러스 있네 싶어서 좋다고 구매했던 건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거래하고 보니까 제대로 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해줬던 거죠. 근데 그걸 또 따지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자, 이 제품은 SK 통신사에서 파는 모델이라서 SK텔레콤 로고도 나오고, 켜고 끌 때 내부에 SK텔레콤 앱들도 깔려 있어요. 좀 성가시긴 한데 서브폰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자급제를 우선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샀습니다. 초기화를 기본적으로 한번 한 상태에서 보면 기본 앱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된 앱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애플 아이패드 중고 거래할 때 초기화 한번 한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 안 하면 기본 앱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걸 보고 애플만 그런가? 삼성도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가물가물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초기화를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 안 하면 기본 앱들이 설치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해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둘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제 유심 끼워서 활성화 하려고 초기화를 한 번 더 하고 맨 처음 시작 단계부터 한번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글 픽셀 5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던 KTM 모바일의 데이터 쉐어링 유심 그거 뽑아서 이번에 중고로 구매한 갤럭시 S24 플러스에 꼽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유심 변경, 이동 이런 게 되게 편한 게 그냥 유심 뽑아서 물리 유심 뽑아서 옮겨서 끼우기만 하면 돼요. 다른 조치 별도로 할 것도 없어요. 외국에서 구매한 거 타블렛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유심 꽂으면 한번 껐다 키면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했다가 풀고 그 정도 하면 개통이 알아서 되더라고요. 저는 이 당시 그냥 한번 껐다 켰습니다. 끈 상태에서 유심 끼우고 다시 켜서 알아서 LTE 터지게 통신사 연결되게 그렇게 처리했고요. 여기 미인증 단말기입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 켠 후 다시 사용해주세요 라고 뜨는데 그냥 확인 누르고 다시 시작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바일 데이터 바로 연결이 나오네요. 바로 허용해주고 그러면 상단에 LTE 표기도 되고 안테나도 뜨고요. 각종 이것저것 동의 그 맥어피 110만 빼고 다 동의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서브폰으로 쓸 거라서 데이터 백업도 필요 없고요. 구글 아이디, 삼성 아이디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초기 이것저것 확인 동의 이런 거 누르고 쭉쭉 넘어갑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갤럭시 S23 플러스가 가격도 좋고 그냥 무난한 성능으로 괜찮았는데 S24 플러스 24 시리즈부터 OS 업데이트가 7년인가? 그런 거 보장되고 하니까 그게 23 시리즈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 플러스로 골랐고요. 지금 영상 편집하는 시점에는 약 한 달 정도 쓰고 있었는데 뭐 적당히 잘 썼습니다. 문제없이 잘 쓰고 있고 좀 성가신 거는 통신사 앱 자꾸 뜨는 거랑 미리 깔려 있는 거랑 이런 거 정리해 주는 게 조금 성가시긴 합니다. 오랜만에 중고기기로 통신사 연결된 스마트폰을 샀는데 다음에는 중고로 어떻게든 자급제 공기계를 사볼 생각이에요. 자급제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자급제 중고 없더라고요. 자, 여기 설치하는데 이제 초기 설정하는데 보면 기본 통신사에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잔뜩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를 기본적으로 내 거에 막 깔려 그래요. 정말 짜증나요. 거기에 필수 앱이 또 있어요. 필수 앱이 1, 2, 3, 4, 5, 6, 7 필수 앱이 7개 추가 설치 앱이 11개 와 18개 징그러워요 진짜. 통신사 걸 안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무조건 자급제입니다. 자급제 알뜰폰 이 조합이 제일 좋아요. 통신사 할인 많이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요금제로 다 받아가요 결국.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노예 강제로. 그런 거 정말 싫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자급제로 산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벌써. 죄다 자급제로만 사고 있고요. 그 기본 앱 중에서 되게 놀라운 게 기본 시계, 계산기 아니 시계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통신 연결해서 시간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계산기는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통신 연결이 필요한 걸까요? 완전 기본 앱이잖아요. 그냥 계산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통신 연결이 안 되면 기본 앱 사용을 못해요. 아니, 계산기잖아요. 그냥 숫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 정도잖아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본 앱 통신 연결 이런 걸 강제하는 게 좀 많이 의아합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기본 앱들 설치하고 그런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각종 기본 앱들 그리고 업데이트 할 것들 쭉 해주고요. 상단바 빠른 설정 창 편리하게 정리 좀 해주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마지막 설정 좀 해주고요. 이게 지문 설정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 되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자꾸 지문 인식을 하려고 해서 화면이 켜지고 지문 인식 실패를 하고 또 화면이 켜지니까 배터리를 소모하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꺼진 화면에서는 지문 인식 그걸 하지 않습니다. 꼭 화면을 켠 다음에 지문 인식 하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꺼진 화면에서도 지문인식하면 스마트폰 잠금을 빨리 해제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게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주 불편하다. 주머니에서 자꾸 지문인식을 하려고 해서,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을 잡고 걸을 때 지문인식을 하려고 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끄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앱들 설치하는데 한 세월이 걸려요. 28개. 기본 앱 설치에 구글 뭐시기 이것저것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그냥 데이터 인터넷 연결시켜서 스마트폰 활성화하게 하려고, 강제하게 하려고 잠깐 막아둔 정도가 아니라 꼭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사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강제로 깔리는 앱들, 티스토어, 티멤버십, 원스토어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지워줘야 하고요. 정확히는 사용 중지로 나오네요.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쓰지도 않는, 음악도 안 들어서 필요 없는 유튜브 뮤직, 구글 거도 그렇고, 삼성 글로벌 꼴 그런 것도 있고, SK텔레콤 또 티맵, 에이닷, 웨이브, 플로 11번가 분명히 제가 체크했던 것 같은데 11번가가 깔려있네요. 강제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따로 수작업으로 지워줘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에 골랐잖아요. 뭐 필수 앱이니 뭐니, 선택 앱이니 뭐니 골랐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 골라서 필수 앱조차도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를 하면 처음에 이제 초기 설정할 때부터 그 단계에서 안 깔려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런 어차피 안 쓸 앱들을 설치하느라 내 데이터를 낭비하고 내 배터리를 소모하고 내 시간도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리고 기본 활성화 되자마자 삼성 파인드 요 앱 처음 켜서 혹시나 모를 분실 방지, 위치 찾기 요런 거 확인을 해서 설정을 해두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신뢰도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요 삼성 멤버스에 들어가서 폰 진단, 자가 진단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거 한번 해주긴 합니다. 이게 막 그렇게 정확한가? 믿을만한가?는 모르겠으나 중고거래 하기 전후에 내가 팔거나 혹은 내가 사거나 이럴 때 최소한의 근거랄까? 이 소프트웨어로 확인하는 이 삼성 멤버스 앱의 스마트폰 자가진단,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건 진짜 하자 있는 물건인 거죠. 최소한 이 진단 정도는 통과를 해야, 그래야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배터리 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 뭐 2년을 쓰든 3년을 쓰든 4년을 쓰든 그냥 배터리 상태는 좋다고 나와요. 전혀 신뢰도가 없는 거죠. 애플처럼 최소한 서드파티 별도 앱,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 배터리 효율이 %로 나오는, 애플은 그나마 그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삼성은 그런 게 없어요. 있어도 설치하고 이틀 3일 써가면서 정보를 누적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애플은 그냥 프로그램 켜면 배터리 효율 %로 딱 하고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삼성은 이상한 걸 숨기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것 중에 자동으로 스마트폰 재시작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꼭 설정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이 버벅이거나 버그가 생기거나 뭐 갑자기 오류가 생기거나 이럴 때 보통 재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재시작하면 알아서 적당히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스마트폰은 주기적으로 재시작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자동으로 재시작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알아서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게 구글에서 스마트폰 새로 활성화 시키면 너 이전 폰에서 이 앱들 자주 썼는데 기억나니? 이 앱 설치해 볼래? 라고 알려줘요. 가장 자주 사용함 뭐 이런 앱들, 그리고 뭐 추천한 앱들 뜨는데 실제로 보면 배달의 민족 저 안 써요. MBC 뉴스 안 써요. 근데 거기 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참 잘못된 건데 이걸 왜 안 고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 기능 쓰지 마세요. 저걸 쓰지 말고 따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어딘가 백업되어 있는 앱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렇게 설치한 이후에 앱을 켜보니까 앱이 작동을 안 해서 지워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특히나 CGV 앱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주 쓰는 앱 혹은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내가 이전에 쓰던 앱들 다 설치해야겠다 싶으면 아예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호환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앱 제조사, 앱을 만드는 회사, 삼성이나 구글 잘못은 아니고 앱을 만드는 회사가 호환이 제대로 안 되게 잘못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그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어 100개의 앱을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해서 복원을 하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작동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제가 24 울트라에서 26 울트라로 바꾸면서 정확하게 겪었던 일입니다. 켰는데 앱이 작동을 안 해요. 그냥 꺼져버려요. 혹은 안 켜지던가. 그래서 지우고 다시 그랬더니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스마트 스위치로 앱 백업하고 복원하는 거, 스마트폰을 구형해서 신형으로 바꿀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한 기분도 낼 겸 그냥 목록을 쫙 만들어 놔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컴퓨터에 옮겨놓고 보면서 해도 되고요. 손으로 쓰는 건 좀 귀찮죠. 어쨌든 목록을 만들어 놓긴 하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도 새로 하고 금융 앱,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런 거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본인 인증도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요. 수동으로 하나하나 해주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효율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찝찝해서 아큐 배터리라는 배터리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무료 버전으로 쓸까 하다가 구글 플레이 포인트가 결제해 놓은 게 좀 있어서 그걸로 그냥 프로 버전 결제를 했어요. 가격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3,000 얼마였나? 5,000 얼마였나? 어쨌든 그냥 구매를 했고요. 이게 처음에 켜자마자 확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상태, 배터리 수명 이런 거는 이제 좀 써봐야 충전 기기가 길어질수록 여기 보면 배터리 수명이 표기가 안 되죠. 며칠 동안 쓰면서 사용하고 배터리 소모하고 충전하고 다시 소모하고 그러면서 정보가 있어야 배터리 효율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건 그냥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이에요. 그냥 충전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 배터리 양이고 이런 점에서 좀 이걸 구글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지 삼성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중고거래 하는데 배터리 수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효율 좀 떨어졌어요. 말로 하는 걸로 어떻게 알겠어요?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탭이나 다 배터리 효율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중고거래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고 아니 중고거래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쓰는데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돈을 내서라도 배터리 교체할 테니까 효율이 떨어졌으면 효율이 떨어졌다고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많이 쓰는 서브폰에서도 많이 쓰는 카메라 쪽 한번 둘러봤고요. 아직 S24 플러스는 이 당시에 원UI 8 버전이었고 최신 버전인 8.5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라서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았는데 그냥 카메라 잘 작동하는지 줌 잘 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둘러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도 적당히 이전에 S24 울트라에서 쓰던 설정 그 비슷한 설정까지 해줬고 S24 플러스는 100배 줌까지는 안 되고 이게 20배 줌까지 되든가 30배 줌까지 되든가 뭐 그 정도만 돼도 서브폰에서는 괜찮아요. 애초에 주로 쓰는 S26 울트라가 카메라는 제일 좋으니까 그 정도면 됐고 S24 플러스는 서브로 쓰는 거라 그냥 사진에서는 30배 줌까지 되고 동영상에서는 10배 줌? 10배 줌에서 12배 줌 12배 줌까지 되네요. S24 플러스는 그렇고 26 울트라가 사진에서 100배 줌까지 되고 동영상에서는 25배 줌까지 돼요.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그리고 각종 초기 설정 이것저것 할 때 제일 좋은 게 역시 삼성의 굿락 설치해서 퀵스타, 네비스타, 드롭십, 나이스 캐치, 노티스타,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런 거 깔아서 좀 설정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서브폰에도 다 설치를 했고요. 요즘에 삼성의 퀵쉐어가 워낙 좋아져서 드롭십을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설치는 해놨습니다. 드롭십을 아직 없애지 않고 놔둔 거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퀵쉐어가 사실상 상위 호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드롭십은 왜 남아있는 걸까요? 뭐 이래저래 각종 설정들 다 맞춰놨고요. 자, 그러면 갤럭시 S24 플러스 중고 구매해서 초기 상태 확인했고, 초기 설정 해줬고, 앱 업데이트 해줬고, 최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해줬고, 카메라도 확인했고, 주요 앱들도 설치했고, 그러면 적당히 상태 확인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벤치마크도 돌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 실험도 해보고 충전 효율도 앱 아큐 배터리 앱에서 기록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